오늘 공유할 내용은 해외에서 캠핑하기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TV 예능 중에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위스 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스페인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편, 겨울에, 그다음에 남프랑스 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을 오랫동안 해와서 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가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겨서 제가 뭐 지난 3번 정도의 해외 캠핑을 간 경험들이 있어서 제 경험들을 좀 나누고 어떤 캠핑 장비들을 가지고 갈 건지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위스 편은 텐트만 들고 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좀 리저너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뭐 캠핑 박스 들고 갈 수 없거든요. 부피 너무 커서 이런 테이블류도 상당히 좀 큰 종류여서 부피가 커가지고 과연 핸드캐리로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쪽 팀은 개인 텐트에 쉘터, 4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쉘터를 들고 가는데요. 이것도 뭐 캠핑을 잘 하시는 분들 4명이 조합되면은 뭐 가능은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노르웨이 편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감히 꿈도 못 꿨는데 한겨울에 노르웨이에서 캠핑하기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화복난로까지는 대형 텐트 그다음에 4명 정도면은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등유난로까지 그때 들고 갔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등유난로가 없으면은 겨울에 캠핑하기 힘들어서 이 개인이 하기에는 노르웨이 편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 남프랑스 편에는 이 똑같은 보니까 테이블 같네요. 2개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박스 있고 그다음에 캠핑 이 쿠킹웨어들이 이게 이번에 주제가 뭐 다시원인가 우리 라미란 배우님께서 엄청 요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캠핑 쿠킹웨어들을 엄청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버너나 그리들 뭐 근데 실제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타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큰 타프를 가지고 있고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타프 폴대가 이게 6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겁고 이 개인이 들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래서 뭐 TV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실제로 해외 캠핑을 갈 때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제가 가지고 갔던 장비들 좀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패킹할 건지 어떻게 주의할 점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캠핑을 가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떠날 것인가? 겨울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하계밖에 사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춘추에는 오랫동안 여행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름 휴가철을 통해서 이렇게 갔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계에도 상계전용 장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대부분 캠핑장이 있는 위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름 휴가지이기 때문에 선선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춥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캠핑을 할 것인가, 캠핑장 위치가 어디인가, 위치의 높이는 어떤가, 그 지역의 날씨는 어떠한가, 인데 따라서 내가 챙겨야 할 장비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 내가 공항 도착해서 캠핑장까지 캠핑 외에 다른 트래블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타고 이동하는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렌트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캠핑카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 뚜벅이로 갈 거야 하이킹이다 뭐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캐리어와 패킹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이킹 가면은 배낭에 최대한 가볍게 가야 되겠죠. 캠핑카나 렌트카는 뭐 캠핑카는 챙겨갈 필요가 없겠지만 렌트카는 조금 더 장비 욕심을 내어도 무리가 없을 거고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너무 무겁게 가져가면은 이동할 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최대한 심플하게 챙겨서 가야 됩니다. 이건 누구와 동행하는가, 또 동행하는 사람들의 캠핑의 숙련도는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부담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옷가지나 침낭, 뭐 매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튼튼한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시간, 이게 트랜짓을 이제 한 번에 가냐, 뭐 2번 갈아타고 가냐, 뭐 3번 갈아타고 가냐, 이런 데 따라서 조금 캐리어 종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2번 이상 갈아타고 뭐 이러면은 수화물 이동이 많기 때문에
캠핑기어들이 뭐 가방이 째지거나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큰 캐리어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배낭에 가벼우면은 배낭에 항공 커버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사에 허용하는 수화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킬로그램까지 추가 비용 없이 갈 건지 통상적으로는 1인당 23kg 정도 되거든요. 일반 항공인데 저가 항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죠. 뭐 15kg, 뭐 17kg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패킹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물의 규정을 가져가야 할 금지된 물품들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핸드캐리 해야 될 것과 수화물로 붙여야 될 것들을 잘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수화물 검사를 잘 통과하는 게 숙지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어떤 집을 지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크게는 보면은 텐트를 들고 갈 것인지 쉘터를 들고 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쓴 텐트인데요. 주로 이제 뭐 백패킹용 2인용 텐트이거든요. 안에는 이제 외피 있고 안쪽에는 이너 있어가지고 이런 이중 형태의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새벽이나 이런 부분 춥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면은 입에서 나오는 그 습기들이 여기에 천장에 붙거든요. 그래서 물방울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싱글월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가능하면은 이중월 구조를 가진 텐트를 추천드리고 이너 텐트 메쉬가 너무 많으면 밤에 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계절, 하계용 말고 3계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3계절이나 4계절용 텐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텐트는 뭐 단종되었고요. 심실링 수리하고 폴대 한번 수리한 다음에 10년 이상 이미 쓰고 있고요. 물 좀 새면은 바꾸고 싶은데 아직 튼튼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추천드리는 텐트들은 이 국산 브랜드인데요. 미니멀웍스의 파프리카 모델이나 제로본의 엘찬테일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주로 저는 이제 국산 제품들 추천드리는데요. 옛날에는 해외 브랜드 제품들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국산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수준인데 지금은 이 국산 제품들이 훨씬 제품 수준도 좋고 가격대도 뭐 외산에 비해서 훨씬 좋고요. 저렴하고 또 특히나 AS 같은 것들이 좋기 때문에 국산 장비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두 회사 모델 말고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위오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모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텐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은 간편하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설치도 간편하고 가볍고 비바람이 왔을 때 이게 무너지거나 자빠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또 보온에 유리하고요. 단점으로는 비가 왔을 때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잠자리도 바닥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고 등짝이 좀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매트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죠. 특히나 비 올 때 이게 바닥이니까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폭우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건 거의 뭐 재앙 수준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캠핑장에 가서도 높낮이가 있거든요. 잔디가 없는 데는 대충 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물이 고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고 물이 잘 빠지는 곳으로 자리를 선정해서 텐트를 치셔야 된다. 쉘터는 리빙 공간입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사방에 월이 쳐져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오사의 제네시스 미니 쉘터인데 3.5, 2.6, 한 1.67m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인이 사용하기에 딱 적당하고요. 이제까지 얘도 한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리페어 받았더니 리폼품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또 써야 됩니다. 요즘은 백컨트리사의 280 쉘터 이렇게 넓이 높이가 2.8, 2.8, 높이 1.9짜리 있고요. 요거는 별도로 구매하셔도 되고 일반 등산 스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아주 넓고 안에서도 생활할 수 있고 뭐 식사나 그늘도 만들어주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추천드리기는 미니멀웍스 잭 쉘터 미니인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조금 얘보다 작고 저는 생각한데는 이 모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은 실내 활동이 가능하고 침대를 이용해야 되겠죠. 바닥이 없으니까 침대를 이용해서 취침을 하게 되면은 잠자리가 굉장히 편하다. 단점은 별도의 폴대 이거 같은 경우는 4개의 폴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산 스틱 4개가 필요한 거고요. 제 거는 뭐 폴대는 필요 없고요. 등산 폴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공된 폴대로 3개의 폴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텐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스프링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벽에 보면은 이 천장 부위에 물방울 같은 것들이 많이 맺히고요. 새벽에 물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로. 비가 새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국산 제품들, 비 새는 제품들은 거의 없고요. 엔가단 폭우에도 비 안 샌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킹은 아무래도 뭐 침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쉘터를 가져가면 잠자리는 편하지만 챙겨야 될 게 더 많아지고요. 텐트를 가져가게 되면 침대를 안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패킹 사이즈가 좀 덥고 좀 더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프라는 물건이 이제 필요한가? 저도 이번에 일본 가서 타프 가져갔는데 치지는 못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타프는 약간 옵션 같은 내용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그늘이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타프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가 캠핑장에 오랜 시간 동안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루 종일 있겠다. 반나절 이상 있겠다 하면은 타프는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천시에 아주 큰 비가 아니면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정도에서는 충분히 요 밑에 안에서도 식사나 휴식이나 독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다만은 바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펄럭거리고 여기 스트링들이 뽑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폴대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 약 한 5m/s 이상 분다. 이러면은 풀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이게 팩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 놓는 아니면 철거를 팩은 이거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스트링만 잡아놓으면은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캠핑장에만 있을 거 아니니까 캠핑장 주위에 뭐 투어를 간다든가 하게 되면 또 늦게 돌아올 수도 있고 해서 없는 사이에 바람이 불거나 돌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없을 때는 캠핑장을 떠날 때는 항상 타프는 치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크거나 고사양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바람 불고 비 오면은 스나마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사양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m, 3m 양쪽으로 높이는 이 폴대의 길이에 좌우되겠죠. 그래서 저는 등산 스틱 이용합니다. 등산 스틱 굉장히 강하고 대신 이제 높이가 한 1.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앉아서 생활하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욕심이 있으면은 이제 전용 폴대를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이런 실타프들은 폴대들이 약해가지고 바람 불면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오래된 제품들이고요. 이게 구할 수가 좀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한 3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코베아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도 괜찮고요. 대략한 사이즈는 뭐 3m, 3m짜리 조금 더 크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가볍고 패킹이 작은 그런 종류의 제품들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리핑인데요. 슬리핑은 어떤 게 필요할까? 첫 번째는 침낭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고요. 멀리 해외가에 가서 뭐 감기가 걸린다든지 엄청 춥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악몽이거든요. 뭐 여름에 가더라도 저는 이제 상계전용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가을에 가면은 동계용을 가져가십시오. 항상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머미용, 애벌레 같이 생긴 이게 보온에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사각형 같이 생긴 침낭들은 편하긴 한데 보온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미용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구스나 덕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이 발수 처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스나 덕은 습기가 안에 차면은 이 보온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춥습니다. 천조가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들이 발수 처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러면은 침낭 커버를 별도로 구매하셔가지고 침낭 커버를 씌워서 그렇게 운행을 하시면은 굳이 동계형 침낭이 아니더라도 좀 더 보온력을 높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집사람 거고, 이거는 이게 충진재가 폴리에스터거든요. 이거는 습기에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축축한 날이든지 비 오는 날에도 쾌적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조금 더 싼 거, 집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조금 더 구스덕 침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침낭도 역시 해외백 패킹은 사이즈가 문제이기 때문에 패킹이 좀 작고 보온력이 좋은 필파워라고 하죠. 부풀어 오르는 그런 숫자가 높은 놈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침낭은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급 제품을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매트는 캠핑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냉기들에서 우리가 좀 차단돼야 되니까 주로 이제 발포 매트나 에어 매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 뭐 자충 매트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고 충진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무게가 나가고 동계용으로 쓰는 것들이라 필요 없고요. 저는 클라이밋 스태틱 V2라고 하는데 이 그레이드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거 주로 하계용입니다. 안에 인슐레이션 레벨이 크지는 않은데 하고 그리고 발포 매트 접는 것들이 추천드립니다. 똘똘 많은 것보다 이렇게 접는 것들이 있거든요. 접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아주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니모사에 있는 스위치 100이라는 모델인데요. 알밸류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가격대들이 이건 조금 비싼 건데 아니면 뭐 국산 제품들 또 네이처 하이크 제품들 이런 좀 더 싼 것들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성능 떨어지지 않고요. 패킹 사이즈가 이제 크거나 작거나 한데 이 제품 제가 써보니까 아주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깔고 요 위에 에어매트를 올리면은 가을까지도 충분히 뭐 밑에서 바닥이 등이 차갑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은 요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침대입니다. 침대는 아까 말씀드렸지 쉘터를 내가 가져갈 때 바닥이 없기 때문에 침대 위에서 지침을 해야 되죠. 그래서 휴대용 침대들이 있습니다. 무게는 일단 가볍고 내하중이 커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텐트를 가져가실 때는 이건 필요가 없고요. 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헬리녹스사에서 나오는 야전 침대에 있습니다. 이거 접으면 이렇게 접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 가장 무거운 제품인데 백패킹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오토 캠핑이나 해외 캠핑 갈 때 내가 렌트카를 이용한다든지 뭐 쉘터를 가져가야 되면은 야전 침대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옵션으로는 이제 핫팩 여성분들이나 제집사람이나 핫팩 사용하게 하니까 뭐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침낭 커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낭 안에 듣는 이너도 별도로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은 훨씬 더 따뜻하게 취침을 할 수 있다. 참고로 핫팩은 흔드는 거 있잖아요. 가루 형태의 핫팩은 핸드캐리는 안 되지만 수화물로는 충분히 붙일 수 있거든요. 하루에 2개 정도 쓴다고 보고 곱하기 내가 묵을 박스 정도 사용해서 그 정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4, 50개 가져가면은 포함을 검사에 걸리겠지만 20개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테이블하고 체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 다 포터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휴대용 테이블은 요즘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테이블에서 우리가 요리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캠핑장 가서 요리 안 할 거야. 그냥 커피만 마실 거야. 아니면 그냥 간편한 거 사와서 그냥 먹을 거야. 간편식으로. 쿠킹의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뭐 알루미늄 재질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고요. 밑에 천 같은 거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82에 35, 33cm 정도 되는 것들이 여기는 알루미늄이니까 상부에 내화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너 같은 거 올려가지고 위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뜨거운 거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활용성이 좋죠. 근데 무게가 1.7kg 나와서 조금 무겁죠. 다른 이런 타입의 포터블 테이블보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뭐 헬리녹스에서 나오는 테이블 1 테이블입니다. 이게 상판의 형태에 따라서 스탠다드 있고요. 하드탑은 이게 좀 하드한 겁니다. 이게 접히거든요. 상판이 접히고 이거 다 접혀가지고 이제 가방에 탁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무게 한 870g 정도 나오고요. 사이즈는 얘보다 좀 작죠. 60에 40에 39니까 높이는 조금 높고 사이즈는 조금 작은 형태. 이게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물 같은 거 막 흐르고 하면 이게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잘 여기 위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버너를 밑에 갖다 놓고 밑에서 요리하고 여기 위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에 사용한다면은 헬리녹스에서 나오는 테이블 원탑, 하드탑 모델도 굉장히 좋다. 근데 뭐 헬리녹스 제품들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여서 이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제품들은 엄청 많거든요. 훨씬 싼 것들도 있고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 4분의 1 가격 가지고 있는 테이블 들고 왔었는데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리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휴대용 체어입니다. 휴대용 체어도 헬리녹스에서 나오는 체어 1 모델이나 체어 2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체어 1은 이렇게 생겼는데 960g, 그다음에 패킹했을 때는 패킹 가방이 35.5cm 정도이고요. 체어 2는 이 목을 가눌 수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편합니다. 무게는 한 300g 더 나가고요. 패킹은 한 6cm 더 크네요. 패킹에 여유가 있다면 체어 2가 훨씬 좋고 정말 타이트하다 이러면은 체어 1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체어 1하고 뭐 요거 하나 뭐 이것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종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보조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한 개밖에 없고 이게 사이즈가 작거든요. 하다 보면은 국자를 놓든지 수저 또는 뭐 젓가락 뭐 이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밑에 뭔가 좀 놓아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놓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형태의 보조 테이블들 있습니다. 그래서 반톱 탁 접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토사의 호프 테이블인데 상당히 만족도 좋습니다. 등산 갈 때도 주로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고요. 유사한 것들로는 베른사에서 나오는 플랫 테이블 이런 것들은 책받침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다리만 착 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쉽게 접히고 부피가 작은 게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킹웨어 쪽입니다. 저는 이제 쿠킹 쪽은 이렇게 디팩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거 따로따로 하면 드그덕거리고 처치곤란이기 때문에 디팩이 필요하고요. 사이즈는 중짜리 준비하면 충분하더라고요.
대자는 가방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용량 85리터 이상, 100리터 이런 배낭에 들어간 거고요. 중자 하면은 대부분 다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저는 중자 하나, 소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갈 때는 중자를 가져갔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프라이팬, 이 고기 굽어야 되잖아요. 또 라면 끓여야 되잖아요. 간단한 볶음 할 수 있죠. 그래서 라면 2개 정도 용량이 되고요. 사이즈는 한 뼘 정도. 국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백마 브랜드입니다. 백마. 그 중에서도 왕초 프라이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사이즈 큰 것들은 이거보다 사이즈 크고 높이에 따라서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건데 미니 로스터라고 하는 직화구이용입니다. 화롯대 버너 위에 올려놓고 고기를 바로 직화하는 석쇠 같은 거 있죠. 화롯대를 사용하지 않고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요. 토치는 화롯대, 장작이 불 붙일 때 필요한 건데, 화롯대를 안 가져가면은 토치는 필요 없고요. 개인식기 2개, 소주잔 2개, 고기용 집게 필수고요. 그다음에 접시 1개, 그다음에 수저칼 세트 있는 것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버너, 요렇게 해서 한 팩에 패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저 세트에는 파우치 안에 2인용 젓가락 4개, 숟가락 2개, 포크 2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가위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요. 사이즈 작은 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칼 길이가 긴 놈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그나이터는 라이터를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기내 쏴면도 안 되고 라이터도 현지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그나이터를 2종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앞전 타입, 그 다음에 부싯돌 타입 이렇게 2개 가지고 있고요. 접이식 칼, 오피넬 넘버 8 아주 작고 유용성이 높아서 이거 들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칼이 있으니까 스위스 툴 유명한 거죠. 여러 가지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오프너 있고 등산하시는 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것들 와인 오프너하고 그다음에 멀티툴이 병따개 있는 병따개 있고 가벼워가지고 그냥 항상 넣고 다니는 제 키트들입니다. 버너입니다, 버너. 요리하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버너는 크게 보면은 이 MS 리액터에서 최초로 만든 이런 복사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끓이는 방식은 불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서 포베아 알파인 마스타라든지 아크 스토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엄청 불어도 요리가 가능하고요. 전용 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얹으면은 굉장히 열전도도 좋아가지고 물도 굉장히 빠르게 끓이고요. 굉장히 괜찮은 버너 중에 한 종류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국산 제품이고요. 얘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격대가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들이고요. 요거는 얘들이 한 반값 정도 수준입니다. 제 거는 이거보다 더 올드 모델이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는 건데 이 가격이 싸니까 막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고기 물 떨어져도 하는 신경 별로 안 쓰이고요. 고장나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 요비에서 고기 굽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고장나면 훅 날아가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아주 만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아니면은 더 내가 가볍게 가야 되면은 이런 형태 등산용 버너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탄 전용 가스 버너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 가시면은 가스를 사기가 이 계열들은 이소가스를 사용하고요. 얘는 부탄가스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소가스가 유럽에서는 우리 국내랑 규격이 다릅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구하려면은 주로 전문 스포츠 매장에 가야 됩니다. 몽벨이라든지 마모스 이런 매장을 찾아가지고 이 매장 안에서 사야 되거든요. 안 팝니다. 그래서 부탄가스는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스포츠 매장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2종류로 파는데 이 부탄가스는 우리 국내랑 호환이 되고요. 얘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샀다가 옆 캠프한테 준 기억이 있는데요. 주의해서 사셔야 되고 이게 이소부탄 아답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탄가스를 여기 붙이고 이것을 이렇게 이소가스 쓰는 데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아답터 같은 것들이죠. 이거는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하나씩 장만을 준비를 해놓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랜턴하고 화롯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배터리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캠핑장 가면은 대부분 전기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충전식 랜턴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또 기내에는 수화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핸드캐리 해야 되는 것을 따로 이렇게 패킹을 해야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캠핑피어 갔다가 지나가다가 이거 엄청 가격이 싸가지고 22,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백루멘에 2400mAh짜리인데 얘 엄청 밝은데 용량이 작으니까 빨리 죽죠.
근데 뭐 생각보다 써보니까 제가 이틀 썼거든요. 충전 없이 저녁에 고기 구울 때만 사용해서. 광량이 높은 거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크레모아사 제품들인데, 크레모아 미니라고 작은 겁니다. 500 루멘이고 3500mAh짜리인데, 이게 뭐 거의 한 24시간, 최대 풀로 가도 24시간 가니까 제일 약한 걸로 가면은 3일 쓰거든요. 3, 4일 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구매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쓰는 거, 고기 구울 때 아주 유리합니다. 이게 집중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모와 해리 제품들 좋고요. 스피커는 이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딸려와가지고 이거 보통 뭐 안 씁니다. 손전등 화장실 갈 때 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저는 이제 2만 mAh짜리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내 화물에서는 160Wh니까 3만 mAh까지는 대부분 항공사에서 핸드캐리를 허용해 줍니다. 근데 이제 너무 높으면은 별도로 신고해야 되고 해서 절차 복잡하니까 가능한 배터리는 3만 mAh 이하짜리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랜턴을 선택했을 때는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충전에 오래 가는 게 대장입니다. 이 크레모아 제품들은 얘가 나오기 전에는 전과 후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정말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좋습니다. 이 제품도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였거든요. 얘보다. 그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비용이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이거 산 게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광량이 작은 걸 여러 개 가져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밝은 거 한 개 쓰는 것보다 여러 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쓰임새가 좋고. 하루 때는 이제 유럽 가실 때는 하루 때를 가져가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때 못 씁니다. 쓰게 하는 캠핑장이 잘 없고요. 일본은 뭐 우리나라랑 캠핑 문화가 비슷해가지고 거의 뭐 하루 때를 다 사용을 하니까 캠핑하면서 불멍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인데 접이식 하루 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패킹도 가볍고 딱 접으면은 그냥 책받침 같이 접힙니다. 엄청 얇은 스틸이고요. 피고 그릴 화로대라고 인터넷 치시면은 한 2만 5천 원 선에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집을 지어야 되겠죠. 텐트를 가져가면은 이게 제가 인터라켄 갔을 때 작년에 사진인데요. 텐트 있고 타프 치고 이게 등산 스틱 4개거든요. 한쪽은 그냥 땅바닥에 받고 이렇게 어차피 하이킹 하니까 스틱은 들고 가야 되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이게 또 지금 그날 새벽에 비 엄청 와가지고 엄청 쭈글쭈글 하죠. 이게 뭐 물길도 막 만들어 놓고요. 저희 캠핑장 가시면은 이 낮은 지역이 이런 데 치면은 밤에 물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최대한 높은 자리에 텐트를 치시길 바랍니다. 아침 상황인데 비스무시 비 올 때는 뭐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바람만 불지 않으면은 타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텐트 타프 조합은 한 형태고요. 이번에 제가 후지산 갔다 왔는데 후지산 대체 캠핑장은 제가 이제 공항에서 차량을 픽업하고 하는 스케줄이어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쉘터하고 침대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쉘터고요. 안쪽에 내용을 보시면은 텐트 안에 침대 2개를 가로지르고 안에 중간에 테이블 넣고 의자는 이제 뭐 밖에 날씨 좋으면 그냥 밖에 빼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비가 와가지고 첫날부터 비 엄청 와가지고 복이 없는가 봅니다. 전 캠핑 가면 비가 왜 이렇게 오는지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뭐 안에 넣어도 편합니다. 이게 잡다한 것도 여기 올려놓어도 바닥에 안 놔도 되니까 이런 이제 환경들을 쉘터나 침대 조합은 제공을 해주고요. 이게 일본에 가서 좀 좋았던 점이 하나가 이게 이 소형카잖아요. 일본의 소형카. 이 트렁크가 하고 높이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비바람이 세게 치면은 장비 안에 다 열어놓고 이 안에서 잠을 자도 대피 공간으로서도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혹시 캠핑 가실 일이 있으시면 비싼 차 빌리지 마시고 일본 1000cc 박스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장입니다. 2인 2명이서 갈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패킹하기입니다. 패킹은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장비들 다 패킹한 상태거든요. 이 타프고 쉘터, 침대 2개, 이거 발포 매트 2개, 테이블, 의자 2개, 침낭 2개, 쿠킹웨어들, 제 머그컵 2개, 집사람가고, 그다음에 랜턴들, 화롯대, 이거는 이제 TPU 창이라고 투명 창입니다. 아까 쉘터에 그냥 다 달아놓으면 너무 갑갑해가지고 이제 창 같은 거 제가 별도로 주문해서 가져가고, 아까 미니 테이블, 요거를 이제 패킹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패킹 이번에 일본에 갈 때는 가즈미 필드 멀티팩이라서 그냥 캠핑용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리터짜리 주문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딱 맞더라고요. 이 전체가 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 무게가 21.5kg고 수화물 규정을 만족하죠. 대략 한 이 정도 수준이면 2인용이면은 멀티팩 130리터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제 텐트를 가져간다면은 이 2개가 없어지잖아요.
예, 없어지고, TPU 창 이런 거 안 가져갈 거고, 화롯대 필요 없을 거고, 랜턴도 좀 줄이면 되고요. 머그컵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용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쿠킹웨어 좀 줄이고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55리터 제가 지난번 몽블랑 설명해 드렸듯이 그때 가져갔던 조합으로 가면 55리터, 40리터 배낭에 나누어서 담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얘는 핸드캐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짐들은 캐리어 가지고 일반 뭐 옷들이나 이런 것도 하나 가져가면 캐리어 한 개에 배낭 두 개로 갈 수 있어요. 배낭으로 가실 때는 분명히 반드시 이제 항공용 배낭 카바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배낭들을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배낭 카바는 그냥 날아가고 째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스프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배낭도 보호하고 물건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챙겨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패킹 열심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서시 담다 보니까 좀 불룩합니다. 도대체 캠핑장에서 뭐 하냐. 그죠? 뭐 살쪄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갔다 온 것들인데 일본은 뭐 이 도시락 유명하잖아요. 도시락, 야끼우동, 뭐 와규, 꼬치 막 샀습니다. 먹는 재미가 있고 이날 비 엄청 왔습니다. 첫날 도착한 날 엄청 와가지고 그럼에도 뭐 쉘터 잘 버텨줬고요. 또 앞에 차량 가지고 조금 바람막이를 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니 로스터는 뭐 이런 형태로 둘이서 먹기가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활용도 굉장히 높고요. 고기가 국물 뚝뚝 떨어지니까 이거 뭐 밑에 좋은 버너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불멍하죠. 사케도 마시고 그런 게 이제 뭐 캠핑은 하나의 낭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잡담하잖아요. 좋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富士山이 보이는 캠핑장에서 아침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담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멍 때리기죠. 돌아 앉아서 이제 멋진 풍경을 하염없이 보는 것도 아마 이것 때문에 해외 캠핑을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란덴발트의 홀드리오 캠핑장이라고 잘 아시나 아마 캠핑 바꾼 유럽의 첫 편에서 나왔던 캠핑장인데 이 캠핑장은 전 옛날부터 유튜버 보면서 너무 가고 싶었던 캠핑장이었어요. 정말 장난감 같은 도시 이 마을 모습하고 여기 있는 산들의 모습이 너무 괜찮았고요. 후지산도 사진상은 있는데 후지산 바로 밑에 있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고 산 위에 있는 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풍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캠핑은 날씨가 안 받쳐주면은 완전 개고생이거든요. 집사로 비 와가지고 텐트에 피신해가지고 이렇게 뭐 먹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지나와서 보면 개고생도 추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은 내가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까지 내가 더 필요한 게 뭐고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좀 더 쌓게 되면 좀 더 이제 위험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들이 조금 빨라지겠죠. 뭐 이런 캠핑장에서 뭐하노?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 캠핑을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점, 저녁에 매우 조용합니다. 한 10시 되면 다 잡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화롯대 피우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밤 되면 다 자기 때문에. 일본은 다르고, 일본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뭐 화롯대 피우고, 근데 대신 조용합니다. 뭐 떠든 사람 일도 없고. 코 고는 것은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엄청 코 고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이 늦어지면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캠핑장에. 안 그러면은 닫아버리고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시 전에는 캠핑장에 체크인을 하셔야 되고요. 리셉션도 보통 뭐 6시 되면 다 크로즈 하기 때문에 직원들 다 퇴근하거든요. 크로즈 전에 이제 뭐 캠핑장에 돌아오거나 투어 가셨다면 그 전에는 리셉션이 크로즈 하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고 크로즈 후에 와야 된다면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줘라. 게이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늦으면 어떻게 내가 캠핑장에 가야 될 건지 그런 걸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캠퍼들은 엄청 친절합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옆집에서 빌리면 빌려주는 거 더하기 뭐 많이 줍니다. 뭐 많이 도와줍니다. 조식하고 석식이 제공되는 캠핑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조식이 되면 조식 예약을 하고 석식이 되면 석식 예약을 하면은 이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캠핑장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디서 왔냐 뭐 이런 또 즐거운 또 추억들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캠핑장이 있으면 꼭 조식이나 석식은 캠핑장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사용 문제인데요. 카라반이나 대형 사이트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소형 사이트는 전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투어 가시기 전에 내가 사용했던 배터리들은 캔틴이나 이런 데 가서 충전기 꽂아놓고 가십시오. 누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번도 가져간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 뭐 란탄, 뭐 배터리 이런 거 그냥 다 꼽아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내 거 빼놓고 자기들 거 꼽아놓고 막 이렇습니다. 소형 사이트들은 자리가 지정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자리 지정 못 받았으면 최대한 빨리 가서 빨리 체크인해서 소위 말하는 명당을 잡는 게 좋겠죠. 뭐 호수가라든지 뭐 전망이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선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 투숙객이 많아가지고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것들 잘 구비되어 있어서 젖은 옷이나 속옷 같은 것들 빨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험을 알고 가면 좋겠죠. 뭐 이런 걸 안 가지고 가실 테니까 가스 같은 것들 가져가시면 안 되고 현지 구입하셔야 됩니다. 인화성 액체들 안 되고요. 인화성 고체, 번개탄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핫팩은 된다. 흔들어서 발열하는 제품들은 가능하니까 핫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아까 말했지만 160W 다운이니까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2만 아워 곱하기 뭐 5볼트면은 100W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명판에 이 와트아워가 계산이 안 돼 있으면은 암페어 아워 곱하기 5볼트 이렇게 하시면은 용량이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160W 이상 넘으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거보다 낮은 형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